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크라운입니다. 지금 시각은 9월 29일 일요일 오후 4시 17분 18초 19초 기준으로 분석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예고했듯이 일요일 날 찍는 거, 원래 토요일 날 찍는 거를 일요일 날 올리는데 근데 토요일 날 약속이 있어서 예, 일요일 날 찍은 거를 일요일 날 올리는 뭐 그런 방식으로. 아무튼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밤에 영상을 촬영을 했을 때 방향을 최대한 더 여기까지 결정을 하겠다, 그런 세력의 의사표시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68K, 67에서 68K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그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뭐 아무 이탈, 뭐 이탈 나온 것도 없고 제가 꾸역꾸역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문제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66.3K까지는 올라갔는데, 요렇게 되면은 0.7K까지만 더 올라가면은 제가 바라는 대로 좀 이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요, 어디를 이탈 안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67에서 68K까지 봐도 되는지, 근데 어디 라인이 이탈되면은, 좀 숏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제가 굉장히 좀 깜짝 놀란 게, 좋아요 개수 있죠. 네. 영상 초반에 이때 하필이면은 좋아요 개수만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비트코인 여기 영상에 올리면서 가장 많은 좋아요 개수예요. 이게 놀랍게도. 저는 좋아요 개수를 많이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뭐 아무튼 얘기가 딴 데로 새기 전에, 여러분들의 좋아요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내용, 예. 유익한 내용 중에 새로운 내용. 저는 좀 제가 웬만하면은 저조차도 내용이 반복되는 게 근데 싫어요. 근데 이제 좀 아무래도 이런 조회수만 나와도 제가 내용 절대 반복하는 일 없거든요. 이때 영상 올렸던 거를 뭐 얼마 안 돼서 뭐 또 같은 내용을 올린다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정도 조회수만 나와주면은요. 그리고 이 정도 좋아요 개수만 된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저는 이때 올렸던 영상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반복되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제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좋아요 개수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아무튼 새로운 내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내용인데, 얘가 여기서 이 구간에서 너무나도 잘 지켜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이평선입니다. 이평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평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저는 이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력 의도라던가 얘네들이 남겨놓는 흔적, 그리고 그게 이제 곧 패턴이 되겠죠. 저는 이러한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말 그대로 이런 흔적을 남겨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용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설정한 이 15일선입니다. 이 좀 하늘색 선이죠. 요선입니다. 요선을요, 도중에 깨는 거 상관없어요. 도중에 깨는 거 상관없는데, 종가로 안 깨면 돼요. 종가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내용만 들으면은, 에이, 뭐야 하고 좀 실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 보시면은, 제가 좀 다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리플 달러 차트입니다. 리플 달러 차트인데, 제가 여기 구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제가 설정한 7일선입니다. 7일선. 네, 이게 7일선인데, 자, 여기 보시면 얘네가 막 도중에 계속해서 종가 기준으로 여기서도 지켜줬어요. 여기서도 지켜줬다가, 근데 여기서 딱 그 의도적으로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근데 이탈이 돼버려요. 이탈이 돼버리니까 상승 탄력이 이렇게 둔화가 돼버립니다. 머지않아. 그러니까 얘네가 세력이 이런 흔적을 남겨놨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 제가 설정한 이 7일선 종가로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에서, 지금 비트코인 달러 차트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면은, 네, 이게 되겠죠. 요거 제가 설정한 15일선, 이게 지금 종가로 안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은 대표적으로 좀 리플을 예시로 들어드렸는데, 이게 좀
별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주식으로 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살짝만 짧게. 그래가지고 제가 설정한 이거는 3일선입니다. 3일선 종가로 계속 이탈 안 하다가 3일선 종가가 딱 여기서 이탈이 됐어요. 그럼 어느 정도 조정을 주겠다라는 그런 세력 의도가 보이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좋고. 그래서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63.9K네요. 네, 지금 기준으로.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올라옴에 따라 얘 같은 경우는 좀 뭐 날짜별로 좀 변동이 됩니다. 이평선 특성상. 그래서 이 일요일 기준으로는요, 63.9K 여기만 안 깨지면은 뭐 설사 이런 조정이 나와도 뭐 꾸역꾸역 이제 여기까지 67에서 68 갑니다. 네, 뭐 물론 일단은 0.7K 차이로 어느 정도 좀 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꺾여도 이상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예.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63.9K가 무너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상승에 대한 여기는 조정이 아니에요. 뭐 물론 조정이 옆으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조정이 옆으로 가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뒷부분에 얘기를 하고 아니면 좀 영상이 너무 길어진다 하면은 뭐 월요일 영상이라던가 뭐 그럴 때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전망이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상승에 대한 그 조정이 아직 안 나왔고 저는 어느 정도 좀 여기 저항이라던가 아랫갭자리 저항 말씀드렸고 이게 공교롭게도 추세 상단하고 맞물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요 정도 상승에 대한 이거는 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당장 이렇게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63.9K가 깨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뭐 이런 식으로든 그래서 뭐 62.6K 이게 얕게 줄 경우에 그렇고 근데 어느 정도 좀 준다라고 하면은 뭐 요 정도라던가 어느 정도 엘리어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제가 이거는 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은 1파, 2파 작은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작은 엘리어트. 신고가 돌파 나오는 거는 이전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 관련된 내용은 저때 영상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작은 엘리어트 파동 1파, 2파, 3파, 4파가 안 나온 거예요. 이런 4파가 이제 나올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거기가 이제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마지막 눌림 매수 기회다라는 거. 이거는 뭐 저는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4파 나오고 5파가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갔다가 ABC가 아마 좀 얕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제 추세 안에 들어가 버리지 않고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신고가 돌파가 나올 겁니다. 네. 여전히 이 관점 똑같고 저는 이거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네. 뭐 증거 영상 당연히 다 있고 56K부터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최소가 여기까지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상승 힘이 강하면은 67에서 68K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러면은 그 4파 기다릴 동안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저도 4파가 이런 식으로 좀 짧게 나오고 바로 슈팅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때 이거보다는 좀 더 길게 나올 거예요. 4파가. 상승폭이 지금 이게 더 기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긴 4파 조정이 나오고 그러고 5파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알트코인들이 순환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크가 50% 올라갔다가 이제 막 또 조정했다가 이제 또 뭐 상승 나오고 있고 뭐 아크 다음에 이제 뭐 IQ 이렇게 상승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시바이누 나왔다가 이제 막 이렇게 순환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렇다면 현재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많게는 50% 적게는 20%에서 30% 정도 서로 상승을 순환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거 같은 경우는 이 알트코인 불장 직전인 신호가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래스노드 공동 창업자에 의하면은 알트코인이 지금 비트코인 강세 모멘텀 쫓아가는 신호가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시장은 알트코인 시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지난 5월 이후 알트코인 시즌 조짐 없이 비트코인 가격이 3번이나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돌파할 동안 그동안 알트코인은 상승이 전혀 나와주지 않았잖아요. 뭐 시바이누라던가 이런 애들만 나와줬었지 전체적으로 나와주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강세 모멘텀을 쫓아가고 있는 신호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시즌 임박했거든요. 그 전조 증상으로 해가지고 알트코인 불장 전조 증상, 이 알트코인이 순환하고 있는 이 증상이 알트코인 불장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이 순환하면서 많게는 50%, 적게는 20%에서 30%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2021년도 불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알트코인들 불장이었을 때 상승률이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했었어요. 그 기회가 여러분들 3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이런 기회 많이 안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많이 안 오는 기회, 그럴 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알트코인 불장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럴 때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가질 않고 어느 정도 상승이 20%에서 30% 정도 나왔다가 조정을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IQ 그렇죠. 그 다음에 아크 그렇죠. 아크도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이럴 때 그러니까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팔고 뭐 다른 알트코인 순환하는 것들. 그래서 아크 이때 팔고 IQ를 담고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IQ 이제 수익 먹고 그리고 이제 IQ 수익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이브 담았다가 매도하고 이제 또 뭐 이캐시라던가 오늘 상승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제가 왜 아크 저기서 매도하고 그 다음에 IQ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캐시 잡아야 되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모든 게 수익 극대화 작업이란 말이에요. 수익을 왜 극대화 시켜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5천만 원에서 10배를 먹어도 5억이잖아요. 코인을 하는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 뭐죠? 말 그대로 코인 부자 되려고 코인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러면 적어도 코인 부자가 되려면은 이 금액에서 100배를 먹어야 되는데 근데 2021년도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불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불장에서 쌓여있는 매물대를 뚫고 100배 이상 올라가는 코인 봉크 코인이 뭐 물론 80배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알트코인 100배 수익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가 수익 극대화 시켜서 4억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50배 먹으면은 2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코인 부자라고 칭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익 극대화 작업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알트코인 순환하는 거 모든 유튜버 중에 가장 빠르게 잘 캐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의 단타 코인은 뭐고 그 다음에 목표가 어느 정도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하이브 코인 드렸고 이캐시 코인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장대 양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모든 유튜버 중에서 가장 알트코인 순환하는 거를 가장 빨리 찾다 보니까 이렇게 따봉 버튼을 영상보다 더 많이 눌러주고 계시는데 영상에서도 좋아요를 좀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010-5925-3571 여기로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는 2021년 불장을 겪어왔기 때문에 저는 돈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이 더 커져가지고 실버 버튼 받고 싶은 목적,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에 돈 한 푼도 안 받고 현재 알트코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순환이 되고 있는지 가장 빨리 제가 캐치를 해드려서 오늘의 단타코인 뭐다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010-5925-3571 여기로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아, 나 이렇게 하루 만에 매수 매도 다 끝내야 되는 이런 알트코인 순환 속도가 빨라서 따라가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얘네들이 여기서 좀 한탕 해먹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래량 보이시죠? 거래량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매집을 했어요. 매집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나가는 적이 없이 그냥 박스거든요. 박스인데, 다른 알트코인 여기서 막 신저점 이탈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락갈 동안 얘는 강력하게 지지력이 나오면서,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얘는 이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U자형, 솔라나가 U자형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U자형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이더리움 있죠. 이더리움 옛날에 얘도 U자형 상승 나왔어요. 얘가 어디서 U자형 상승 나왔냐면은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U자형 상승 나오고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더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파가 나오고 더 갈 경우에 20배, 그다음에 U자형만 하더라도 10배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최소치로 잡은 거예요. 얘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 알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5925-3571 여기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코인이 뭔지 이런 기회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얘 폭발 직전이에요. 매집 다 완료가 됐고 방향도 틀었고 폭발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든 코인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알트 순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3년 만에 오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저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영상 도중에 나가신 분들 굉장히 많겠지만, 네. 근데 지금 영상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득이죠. 왜냐하면 제가 하는 분석을 이제 이어서 추가로 또 더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관점은 지금 그렇고, 제가 이제 주로 리플하고 공개적으로는 리플하고 솔라나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플 분석했으니까 금요일 밤 영상 때 리플 분석했으니까 이제 솔라나 차례죠. 네, 솔라나 차례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 추세가 저항이었다가 이 하락 추세 저항이었다가 여기서 한번 좀 속임수를 준 다음에 다시 뚫고 그러니까 지지를 받았거든요. 이게 지지 저항 개념.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지지선이었다가 이탈이 되면은 저항으로 바뀌는데 이 바뀌었던 저항을 다시 뚫으면은 다시 지지선입니다. 계속 반복이거든요. 이게 지지 저항 개념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보시면은요. 예, 뚫으면 지지선이란 말이에요.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제 뚫으면은 지지선이에요. 야, 근데 다시 들어가 버려요. 그럼 다시 저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뚫었어요. 그럼 다시 지지선이에요. 이게 지지 저항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일단 뚫었으니까 예, 지지선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는 앞으로 어디만 이탈 안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19만 5,500원만 이탈 안 하면은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 땡큐라는 거예요. 못 잡으셨던 분들 제가 여기서 물론 일단은 반 잡고 2차가 이제 내려오면 내려온 대로 여기서 반이라던가 담으시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잖아요. 반 내려올 경우에. 예. 근데 일단은 뭐 내려오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조정 중이니까 좀 지켜보시고 여기 저항에 가로막힌 거니까 여기 저항이 어느 정도 좀 가로막혔기 때문에 어 일단은 좀 지켜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끝낸 다음에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자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정이 이제 딱 시작이 되는구나. 근데 얘가 이렇게 해버렸네? 그럼 다음 눌림 때 잡아야겠다. 이거예요, 지금. 추가 매수 타점이. 자,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진행 중이잖아요. 자, 조정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조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됐다가 이게 바뀌어요. 이게 변곡점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변곡점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변곡점이 생겼네. 그러면 그 이후에 눌림 때 잡아야 되겠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반 정도 들어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서 잡는 것보다는 여유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매수 타점 반 들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 계시니까 반 정도 계시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관망했다가 변곡점 생기기 전까지 좀 기다리라는 거죠. 조정을 뭐 여기 쌍바닥까지 줄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타점이에요. 자, 앞에 거하고 비교해 볼게요. 계속 쭉 내려가다가 변곡점 생겼네. 그럼 이 이후에 눌림에 잡아야겠다. 그래서 바로 상승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계속 내려가다가 자, 그러니까 추세 기준이에요. 추세. 네, 추세. 자, 여기 추세 바꿨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추세 바꾼 시점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쪽이란 말이에요. 변곡을 만들었네. 예, 여기죠. 변곡을 만들었네. 그러면은 이 눌림대 잡아야겠다. 상승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변곡이 생겼네. 눌림에 잡아야겠다. 나쁜 타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변곡점 나오면은 이따가 눌림에 매수해야지.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변곡점 이 추세를 바꾸는 변곡점 등장하기 전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추세를 바꾸는 변곡점이 등장하고 눌림의 매수. 그래서 지금은 솔라나 그런 분석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이었습니다.